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진행할 종목은 제우스란 종목입니다. 제우스. 자, 차트 보시면 최근에 아주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죠. 조정받고 다시 올라오는 중입니다. 예리하게. 자, 어떤 종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중요한 게 보면 최근에 그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뭐 아시겠지만 최근 시장에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나왔었는데 7월 말부터 보면 2차 전지 쏠림 현상이 심해졌죠. 그다음에 이제 수급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뭐 신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담보대출이라든지, 신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공매도 이런 것들이 막 얽히면서 매매가 꼬였죠. 그러면서 시총 큰 종목들이 꼬여버리니까 지수가 굉장히 진폭이 커지면서 개별 종목들도 막 진폭이 커졌죠. 그래서 개별 종목 아무리 강해도 시장한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우스도 보면은 진폭이 컸어요. 4만 원대에서 5만 7천 원대까지 위아래로 진폭이 커지고 있는데 매매 대응을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떤 종목인지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이슈가 있었죠? 자, 바닥 찍은 반도체, 천장 뚫은 자동차. 어떤 얘기가 나왔냐?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이닉스가 영업 손실이 났었는데 그다음에 1분기에 대해서 좀 줄었죠. 손실폭이. 그다음에 삼성전자 적자 났었죠. 적자폭도 줄었다. 그다음에 AI발 수요 급증, HBM, 고부가 중심 투자 확대, 랜드도 감산하겠다.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한 가지씩 볼게요. 적자가 줄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적자가 줄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반도체는 사이클이 크기 때문에 적자가 줄거나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이제 곧 턴할 거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식은 먼저 움직이게 되죠. 최근에 소보장 종목도 그래서 움직인 겁니다. 그 다음에 AI발 수요 급증.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챗GPT. 이 안에 뭐가 들어가죠? 그 유명한 엔비디아의 GPU가 들어갑니다. 이건 시스템 반도체죠. 근데 여기에 많은 정보를 주기 위해서는 기존의 D램이나 이런 갖고는 안 되죠.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HBM. 고대역폭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간 이유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분이 하이닉스가 전 세계 시장에서 50%, 삼성이 40% 정도 갖고 있습니다. 올라간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이 HBM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뭐 낸드 감산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이 줄줄이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삼성전자 적자에도 올라간 이유가 그겁니다. 적자가 줄었거든요. 그러면서 장비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소재 이런 종목들이 올라간 겁니다. 소부장 종목들이 다 올라간 부품 뭐 이런 거 다 올라갔는데 제우스는 세정 장비 만드는 회사죠. 자, 여러분. 그래서 주가가 급등이 나온 겁니다. 디지털 가속화. 이게 무슨 얘기죠? 코로나 겪으면서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났죠. 뭐 쉽게 말해서 비대면 같은 게 이제 활성화 됐었는데 다시 이제 대면으로 돌아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차 산업혁명 여기 나오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속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비대면이 훨씬 비용도 적게 들고 편하고 여러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되니까 이게 가속화되면서 제우스도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여기는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들어가는 거죠. 이 모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는 반도체가 다 들어가게 됩니다. 자율주행, 로봇, 그 다음에 뭐 아까 말한 대로 AI 이 모든 것들은 반도체가 들어가니까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죠? 자, 8일 일본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가 훨씬 잘 만드는데 그 외에 소부장 특히 소재라든지 장비 부품 이런 건 일본이 뛰어납니다. 기술력이 아직까지는. 근데 세정 장비하고 제우스가 또 하고 있는 로봇 8일본 하겠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몇 년 전에 일본이 우리나라 규제를 많이 했었죠. 반도체 관련해서. 그때도 국산화 관련된 것들 주가가 뛰었습니다. 제우스가 이 세정 장비가 뭐냐면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그 웨이퍼라는 게 있잖아요. 동그란 거, 이 판, 여기다 반도체 설계를 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갖다 붙이잖아요. 여기는 정말 극단적인 청결함이 필요합니다. 먼지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수분도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당연히 세정을 해야 되겠죠? 이제 복잡한 과정이 들어가게 되는데 깨끗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진짜로. 필요한 거고 로봇 일본보다 앞서겠다. 주가가 트리거가 생겼다는 얘기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주가 그래서 급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업황이 개선이 되고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 업황 개선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먼저 시작은 뭐였죠? 챗GPT. 여기 AI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그게 뭐냐? 엔비디아의 GPU. 그죠? 근데 GPU가 들어가는데 GPU는 뭐냐? 반도체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이 비메모리 반도체라고도 하는데 메모리 반도체는 그야말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명령을 수행하거나 명령을 내립니다. 영상을 보내거나 복잡한 연산을 수행하거나 어느 게 더 복잡할까요? 당연히 이게 복잡하죠. 시스템 반도체 가격도 훨씬 비쌉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정말 물량으로 승부하는데
물량으로. 시스템 반도체는 소량 다품종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차이를 뭔가 좀 고부가 같이 느낌이 나죠? 훨씬 비쌉니다. 그리고 가격이. 엔비디아 GPU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래서 업황이 개선이 됐는데 이 GPU가 들어가는데 시스템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도 들어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HBM. 이게 왜 필요하죠? 빠른 시간 안에 대량의 정보를 보내야 돼요. 시스템 반도체가 명령을 내리면. 그러면 기존의 D램이나 낸드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HBM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는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는 트리거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부장 종목들, 제우스 같은 이런 세정 장비 주식들도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근데 제우스라는 주식을 잘 보시면 여러분 한 가지, 자, 제가 하나 알려드립니다. 유보율이 굉장히 높아요. 부채는 거의 없죠. 자, 일반적인 반도체 기업, IT 기업들은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뭐를 많이 하죠? R&D 투자를 많이 하죠. 그러면은 기업 내부에 돈을 쌓기가 힘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해되십니까? 다 어디다 투자하죠? 다 투자를 할 수밖에. 삼성전자 막 10조, 20조 투자하잖아요. 그리고 고급 인력을 써야 돼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돈을 이렇게 쌓기가 힘들어요. 근데 유보율이 5,000%가 넘어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5,000%. 특이한 기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무구조가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보통 IT 기업들, 특히 이제 반도체라든지, 반도체는 조금 난데, 그 외에 이제 뭐 소프트웨어 쪽이나 아니면 바이오 쪽, 이쪽 보면 정말 재무구조가 별로 좋지 않거든요. 굉장히 높은 유보율을 갖고 있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주식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자, 무상증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상증자. 이해되십니까? 무상증자. 기업 보시면은 자산이 있고, 부채와 자본이 있습니다. 자본금 있죠? 기존에 회사 만들 때 쓴 자본금.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잉여금이 있습니다. 이 잉여금이 뭐냐? 이익잉여금. 이거 이익잉여금 뭐냐면은 1년 결산해보고 월급 다 주고 성과급 주고 뭐 이것저것 다 사고 나서 남은 돈이에요. 진짜로 다 남은 돈. 영업이익에서 남은 돈. 그 다음에 자산 재평가 적립금 뭐냐면은 건물도 갖고 있고 부동산도 갖고 있고 이것저것 다 갖고 있잖아. 뭐 심지어 미술품도 갖고 있고 이 가격을 다시 산정합니다.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100억에 산 건물인데 따져보니까 이게 공시지가만 한 100억, 200억, 300억 됐다. 그 다음에 주식 초과 발행은 뭐죠? 주식을 5,000원에 발행했는데 지금 시가가 보니까 한 3만 원 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세 가지로 잉여금이 쌓이게 됩니다. 무상은 이걸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상증자는 뭐죠? 유상증자? 유상증자는 정말 회사가 돈이 필요해서 주주들한테 돈을 받는 거잖아요. 삼자배 정도 물론 있긴 하지만 이거는 뭐 재무구조도 개선하고 공장도 짓고 하는데 무상은 뭐죠? 쉽게 말해 돈이 남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왜 할까요? 이거 잉여금 있는 거 그냥 쌓아두면 되는데 왜 할까요? 이거 건물 평가액 낮죠? 자산 재평가 적립금,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돈 주고 다 남았어요. 주식초과 발행금, 자 이것도 남아서 주식이 올라가서 주주 환원입니다. 시금 주주 이익 환원.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가 더 중요한 주가 부양. 무상을 하게 되면은 주식을 더 준다는 얘기잖아요. 공짜로 주는 거 유상이 아니잖아요. 주주한테 회사에서 돈 많이 벌어서 주주님들 덕분에 벌었는데 돈을 이익을 좀 돌려드리겠다 일부. 그 다음에 주가 부양. 무상하면 주가가 어떻게 되죠? 물론 권리락해서 빠지긴 하지만은 결국은 다시 회복이 되는 게 추세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무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돈을 유보율이 무려 5,000%나 돼요. 그동안 돈 많이 벌어서 쌓아놨습니다. 보통 이런 기업들이 시기는 특정할 수 없지만 무상증자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주가의 강력한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박민수가 한 얘기. 자,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차트를 한번 봐야 되겠죠? 차트 보시면 일단은 뭐 굉장히 좋은 모양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일단 쭉 가는 모양이 나오고 있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기간 동안 고생을 했죠? 2, 3년 걸쳐서. 근데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이 기간 동안 행보하다가 오르고 파동이 나오면서 올라갔습니다. 연봉 볼까요? 크게 볼 필요가 있죠? 17년 정도 된 차트죠? 우상향 사는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 기간 동안. 그죠? 세력이 들어왔었죠?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별로. 진폭이 별로 없었죠? 2020년부터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력은 기존 세력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이즈가 훨씬 큽니다. 여기 형님들이 쉽게 말해서 뭐 한 500억 정도 그러면 여기는 2, 3천억 정도 하시는 형님들이에요. 그러니까 규모가 사이즈가 달라요. 여기 매물을 여기서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그래서 가는 겁니다. 보시면은 약간 박스 구간이 있었잖아요. 여기 보이시죠? 10,000원에서 30,000원 정도.
여기를 뚫었잖아요. 지금 차트가. 그죠? 이 구간을 뚫었어요. 지금 확실하게. 왜? 매물이 소화가 됐기 때문에. 여기 쌓였던 형님들을 여기 형님들이 들어와서 다 먹어버린 거죠. 주가 어떻게 올리죠? 10,000원부터 출발했다 그러면은 자 5배 정도 오른 건가요? 1, 3, 5, 7, 9, 11. 자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면 제우스는 값신 이름 딴 거 맞춰서 정말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얘기입니다. 한참 더 올라가요. 올림피스 상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자 제우스 아시죠 여러분? 티랍 신이잖아요. 최고의 신. 어디 있어요? 올림푸스 산에 있습니다. 이 꼭대기까지 가야 돼요. 아직 산 중턱까지밖에 못 알았습니다. 제우스 신께서 비유를 드리는 거예요. 산이 꼭대기가 여기면은 이제 여기까지밖에 안 왔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최근에 시장이 약간 진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요. 매매 대응하기 힘듭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강민수가 도와드립니다. 어떻게? 리포트가 있어요. 여기 다 짜놨습니다. 매도 전략, 기초교육, 그다음에 종목 대응 다 해놨으니까 이거 받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받은 거에 따라 수익률 차이가 많이 납니다. 20, 30%씩 차이가 나요. 쫓아가서 안 팔고 이럴 때 조심해야 될 게 뭐죠? 추격 매수 매도하면 안 돼요. 멘탈 부여 잡으셔야 됩니다. 물론 좋은 트렌드를 갖고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이지만 중간에 변동성이 있어요, 여러분. 46,000원대, 고가 57,000원대, 위아래로 10,000원 움직입니다. 쫓아가서 팔게 되면은 손실 나는 거예요. 쫓아가서 사도 물리는 거고. 자, 이해되시죠? 자, 이거 리포트 드리는데 대신 두 가지가 있어요. A하고 B. A는 그냥 이 파워포인트 그대로 드리고 B는 다 똑같은데 마지막에 히든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2의 제우스. 얼마나 종목 하나 넣어놨어요. 히든 필요 없다 하신 분들은 A 보내시면 되고 아니면 B 보내시면 되는데 자 주의할 게 B는 너무 많이 신청하시니까 히든 종목이 너무 오픈되면 그게 히든이 아니잖아요. 50분만 한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으로. 그리고 파워포인트 있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제가 이거 텔레그램 입장 링크 보내드립니다. 제우스 하시고 T라고 보내시면 돼요. 입장 링크 보내드리는데 이거는 20, 30명 한정. 왜? 너무 많이 받으면 대응이 안 됩니다. 이게. 이해되시죠 여러분? 한꺼번에 안 돼요 이게. 20, 30명 한정해서 선착순으로 받도록 하시고요. 자 그럼 두 가지겠죠? 리포트하고 텔레그램. 두 가지 다 싫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박민수가 증권회사에서 경력을 쌓죠. 제가 24년을 있었어요. 지점에 있었습니다. IMF 금융위기 다 겪었어요. 위기에 강합니다. 변동성 장세에 굉장히 강해요. 종목 상담 해드립니다. 해드리는데 매수가, 그 다음에 비중, 그 다음에 신용 사용 여부 적어서 보내시면 돼요. 신용이 왜 중요하냐? 시장에 레버리지가 들어가게 되면 계좌에 레버리지 들어가면 대응이 달라요. 매매 대응이 아예 다릅니다. 여러분 두 가지로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정확하게 세 가지 서비스가 되겠죠. 종목상 리포트 필요하신 분들은 리포트 A하고 B 중에 한 장을 신청하시면 되고 이건 히든 선착순이죠. 50분. 그 다음에 텔레그램 입장 링크 보내드리는데 이것도 20, 30명 입장 링크 이것도 선착순. 자 상담 이것도 제가 하루 종일 할 수는 없잖아요. 50분 해드립니다. 자 매수가 비중 신용 사용 여부 보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정확한 상담 해드리고요. 시장이 어렵습니다. 대응하기 힘든 시장인데 이럴 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쫓아가 사지 마시고 쫓아가 팔지 마시고 늘 강조 드립니다. 여러분 계좌에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추격 매수나 매도하지 마시고 자, 이 멘탈 잡고 계셔야 됩니다. 박민수가 드리는 세 가지 서비스로 반영해요. 리포트, 텔레그램, 상담. 성향에 따라 받으시고 매매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